오늘부터 201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각 부처의 작년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또 올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1년 농사 짓는데 씨를 잘 뿌리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잘못 뿌려놓으면 또 방향이 잘 맞지 않아서 애를 써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고, 또 급변하는 대내외 외교안보 환경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의 핵심을 투자에다 두고 투자를 가로막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 누구나 바라면서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 하는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것만 실천하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다 일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를 어떻게든지 혁파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금년의 핵심 과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또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자연히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많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경감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째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만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저 부담을, 주거비와 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느냐 하는 이렇게 애만 태우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율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형식도 부처 중심이 아니라 오늘같이 핵심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부처 간의 협업과 정책 조율을 긴밀하게 해서 부처 업무보고 직후 발표하게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 상황을 챙기는 국무조정실과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도 오늘 함께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가 변화와 희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부 업무를 평가할 때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가 지금 있다, 또 없다, 이 법이 통과가 됐다, 통과시켰다, 안 됐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여성들이. 그랬을 때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뭐 제도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제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지금은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고 이렇게 일을 계속하고 있게 됐다, 이렇게 실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런 거 법 제도 다 있어요. 그래도 실제 국민들은, 여성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또 노후 정책 뭐 여러 가지 내놓고 있지만 실제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않게 살 수가 있다든가, 또 그 젊은 중장년들도 내가 이런 제도 때문에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가 있게 됐다든가, 이런 말이 실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표화해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면 합니다.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의 중요한 축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등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국정과제 추진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돼서 그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는 수준까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정확히 알려서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도 벌써 이게 시작된 지 10년인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주 초기부터 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갈등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뭐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초기부터 해야 된다. 일 다 터지고 나서 그냥 감정이 악화된 후에 한다 그러면은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고 또 잘 되지도 않고 또 그 불필요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초기부터 이해를 구하고 조정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기를 바라고,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정, 중재 등 이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갈등 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민원사항을 조기에 파악하는 사회 갈등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단 갈등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조정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 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는 다양한 국민들 욕구를 적기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보고하는 세 부처가 이 규제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 제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뭐 일자리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인데, 권익위는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규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법제처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데도 이거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규제 일몰제 시행, 규제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 총량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 규제 개혁 업무 총괄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이니까 그 정부가 사실 이렇게 뭐 총량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하고 항상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보완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실제 그 규제 개혁이 뭔가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리실에 그 하나의 이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게 뭐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런 규제가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든가 또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간과되고 있다든가 이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그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을 그 총리실의 그 사이트를 정부의 각종 사이트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문화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력을 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그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 국무조정실은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뭐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담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의 다 끝나시면은 규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생각이 안 나시고 진돗개 얘기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정상화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그것을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도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다가 인식을 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그 어떤 절박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비로소 이런 오랜 관행이 뿌리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번에는 한번 하자.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각오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부문은 시장의 경쟁 압력을 받는 민간 기업하고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힘차게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권익위와 법제처가 중심이 돼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 추진과 원활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어야만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 절반 가까이가 아직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할 때 이렇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또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냥 탱탱 불어 터지고 맛도 없어질 뿐 아니라 영양도 없고 그건 누가 먹겠습니까? 이게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해서 부동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하려는 것도 제때 딱딱 이렇게 통과가 돼야 또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이게 확 효과적으로 나가지, 그게 그냥 300일을 묵히고 이렇게 해서 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이거는 시행이 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좀 이번 국회에서 잘 되도록 협력을 하시고 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도 나중에 불어터진 국수만 생각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에는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또 정책 참여단도 모두 함께 하셨는데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권익위원장이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성과와 반성, 정책 여건 및 추진 전략, 2014년 핵심 추진 과제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수의 집단 갈등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갈등 해결을 위한 중립적 조정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제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충과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책 여건 및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권익구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 해결의 전문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각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패 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해소하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집단 민원 등 사회 갈등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갈등 예방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집단 갈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14년도 권익위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가치와 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제도 개선 간의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 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권익위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청렴도 측정을 지방의회와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부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관리도 소홀하고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부패 공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관별 부패 공직자 현황과 징계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신상 필벌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청년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어릴 때부터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에 찾아가는 청년교실도 50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교육 등 윤리경영 정책을 지원하고 반부패 우수 정책의 개도국 전수 등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청렴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고 기재부와 안행부 등과 같이 예산낭비 신고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가 대폭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허위, 부정청구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환수 시스템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이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게 되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고 공직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정책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예산 누수가 차단되고 국민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어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및 생활 속 국민 불편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조기 개설과 같은 집단 갈등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와 행정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 중심의 갈등 해결 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집단 민원과 현장 고충 해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첫째, 집단 갈등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수 부처 갈등 민원, 지자체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국조실, 안행부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갈등의 조정 신청을 민원인 외에 행정기관도 가능하게 하고 권익위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강제력 도입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00인 이상 집단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 전담자 지정, 현장 방문, 특별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금년에 18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 고충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업 옴부스만 활동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개방형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구술심리 허용 확대 및 심판 첨가제 실시를 통해 청구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계형 청구인에 대한 임시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원스톱 권리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노력으로 사회적 신뢰가 축적됨으로써 GDP의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갈등 지수가 10% 개선되면 1인당 GDP가 5.8%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정책의 사후 서비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임시구제 확대 등으로 행정심판에서의 국민 불편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권익위는 개별적인 민원이나 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나아가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권익위는 부패 및 고충을 예방하는 66개의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으며 전자공공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의 이행률이 낮으며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계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상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 횡령 등의 부패 취약 분야와 비정규직 등 사회 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등 고충민원 빈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세습 행위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이슈 현안 및 국민생활 체감 분야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80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를 통해 정책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관심, 유의, 경보의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를 5월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주요 관리 대상은 140개 국정과제, 5대 불안 요소 등 주요 사회 이슈이며 민원의 규모, 지속기간, 추세를 고려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형 부패 사건,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생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행복 제안의 정책 체감 효과는 일반 국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 제안 평가단에 의해 실시간 피드백됨으로써 정책 과정의 국민 참여도 확대될 것이며 5대 불안 요소, 4대학 등의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지수도 향상될 것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청년 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 보고와 토론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각 부처 차관들도 모두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국정과제 평가 결과와 토론 내용을 각 부처 업무 보고에 반영을 해서 업무 보고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정과제 중에는 상황 변화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저조한 것도 있고 또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또 금년에 중점 추진할 정책을 그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하고 유사 과제는 통합 보완을 하는 등 국정과제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도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국정과제 조정 보완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작년부터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 왔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그 개별 부처 중심의 공직문화 등으로 인해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더욱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평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자 해도 그거에 맞게 평가가 딱 돼야만 그 길로 가는 거지 이런 정책을 하자 해놓고 평가는 딴 데 가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도 그 부처 간의 협업도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경력 단절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목표를 그게 한 부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만 그걸 달성할 수가 있다 할 때 그것이 부처의 평가가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 부처가 공유를 하는 식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평가를 협업이 잘 돼야만 또 사실 그래야 성과가 나니까 그렇게 평가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내용 중에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는 일정 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3단계로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과적인 제도로 안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그 법안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훌륭한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법제 한류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법제도가 국제적 표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도탄이 그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은 발사되는 순간부터 목표물에서 나오는 신호를 계속 감지하고 추적을 해서 그 목표물에 맞춰서 비행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권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올해 정부 업무를 추진할 때 현장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부 업무 평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또 참석해 주신 민간 전문가와 또 정책 참여단 여러분께 각별하게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의견이 잘 반영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